안녕하십니까?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특정 대출형 수익증권의 SPPI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질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A신탁의 대출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는데요. 해당 수익증권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회사가 투자한 수익증권은 SOC의 선순위 대출에 700억 원을 투자하며 이외에도 국채나 지방채, 기업 어음증권에 투자를 하고 있고 자금의 일부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단기 자금 운용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수익증권은 폐쇄형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대출채권에 중도 상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상환금 등의 일부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 집합투자는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으며 분배 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할 수 있고 투자신탁은 추가 설정을 하지 않으나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면 추가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자는 이와 같은 대출형 수익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에 SPPI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SPPI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SPPI 기준이란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으로 원금은 최초 인식 시점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이며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 기간의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대여위험, 원가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이 됩니다. SPPI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현금 흐름이 기본 대여계약의 현금 흐름과 일관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일반적으로 대출형 수익증권은 기본 대여계약과 일관된 현금 흐름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수익증권이라는 것은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 운용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을 말하는데요. 이 중 편입된 자산이 대출채권으로 구성된 대출형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약관에서 정한 투자 대상과 비율 안에서 재산의 운용 업무를 수행을 하고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므로 현금 흐름이 계약 조건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즉, 이익을 현금 보유 한도 내에서 분배를 할 뿐 현금 흐름이 특정 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또 대출형 수익증권의 투자자는 계약상 원금에 대한 권리가 있긴 하지만 투자 신탁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미지급된 원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수익증권의 운용 성과가 좋지 않아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더라도 투자자는 미수치 이익 분배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수익증권의 현금 흐름은 원금 잔액에 대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 기본 대여 계약에는 연체나 채무불이행, 기한이익 상실 등에 대하여 기대의 신용 손실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대출형 수익증권은 수취하기로 한 금액이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대여 계약에 적용되는 연체나 채무불이행, 기한이익 상실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수익증권의 기준가 하락 손실을 수익증권 투자자가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현금 부족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KIFRS 1109호에서는 창출하거나 매입한 금융자산의 법적 형식이 대여금 인지와 상관없이 기본 대여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형 수익증권이 법적 형식은 대여금이 아니지만 기본 대여계약에 해당하여 SPPI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접 대출을 실행한 경우와 대출형 수익증권을 취득한 경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편은 회사가
10억 원을 직접 대출하고 그 대출금의 만기는 10년이며 분기로 이자를 지급받는 대출채권에 투자를 한 경우이고요. 오른편은 간접 투자 방식으로 대출금이 10억 원이고 만기가 10년이며 분기로 이자를 지급받는 대출 한 건으로 구성된 수익증권에 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는 부담하는 위험, 현금 흐름 행태 등이 다르므로 두 투자 방식의 현금 흐름이 동일한 경우를 찾는 것은 현실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례와 같이 모형을 단순화하여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동일한 현금 흐름을 갖는 요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수익증권에 편입된 간접 투자의 대출은 직접 투자의 개별 대출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SPPI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수익증권 투자를 통해 얻거나 직접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판단할 때 이 두 투자를 통해 얻는 현금 흐름의 발생 시기가 같거나 차이가 미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수익증권 약관에 기본 대여 계약의 원금 및 이자 지급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현금 흐름이 발생하거나 현금 흐름을 제한할 수 있는지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만약 수익증권의 현금 흐름을 식별해 봤을 때 수익증권이 제공하는 예상 현금 흐름과 직접 투자할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원금 및 이자의 현금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수익증권의 투자는 SPPI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로 대출형 수익증권의 취득이 직접 투자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만일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출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그 금액을 재투자하지 않고 바로 수익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한다면 대출채권에 직접 투자한 경우에 현금 흐름과 일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리의 대출형 수익증권은 SPPI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리의 대출형 수익증권은 수익증권의 만기와 수익증권에 편입된 투자 대상 자산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투자 대상 자산을 원리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대출 채권으로만 제한하고 있지도 않고요. 총 자수의 추가 설정도 가능하며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이익 분배 금액이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수익증권의 현금 흐름의 발생, 화폐의 시간가치,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등 현금 흐름의 특성이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해외 사례를 검토해 봤을 때 편입자산이 대출채권으로만 구성된 수익증권의 운용 전략이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경제적 실질은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SPPI 기준을 충족한다 라고 보는 글로벌 회계법인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편입자산이 대출채권으로만 구성된 폐쇄형 수익증권으로서 제한된 투자기간에 한 번만 투자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재투자를 하지 않으며 해당 편입자산이 SPPI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경제적 실질이 대출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으로 SPPI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접 대출을 실행한 경우와 여러 대출을 편입한 대출형 수익주권을 취득한 경우 각각의 현금 흐름에 대한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 판단은 거래의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특정 대출형 수익증권의 SPPI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지루외신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